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명동, 일봉동, 성정 1동, 성정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보가영 의원입니다. 먼저 용국동 도시개발 사업 관련, 도시재생 관련, 교통정책 관련, 북한 이탈 주민 관련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에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이란 시의회 의원이 시정에 대하여 시장 등의 시정의 관계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묻는 일을 말합니다. 시민의 대변자인 지방의원이 민원이나 지역 현안, 여러 가지 정책 제안 시 시정질문을 통하여 현안을 토론하고 행정책임자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정질문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일방적 발언으로만 끝나는 자유 발언화가 된 자리가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부디 의회와 행정부가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긴장감 있게 일하며 치열하게 토론하고 오직 천안시의 발전을 위해 임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더 나은 천안시를 위해서 여러 공약을 계획하고 이행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박상돈 시장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공약이란 정부, 정당, 입 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며 천안시 정책의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의 공약 이행률을 보면 현실적인 수치는 그리 높지 못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박상돈 시장의 공약사항 중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의 이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 점검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청년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청년의 주거환경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만 18세 이상에서 39세 이하 청년 900명을 대상으로 직접 실태조사를 해서 작년 시정질문 때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중 청년의 주거환경 실태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천안시의 청년 중 부모에게 독립하여 거주하는 청년은 69.6%이며 월 평균 주거비는 37만 원, 주거 비중은 28.4%로 주거 생활의 어려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권고에서는 적정 수준이 RIR 20% 이하이며 RIR 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주거 빈곤층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청년의 주거 비중이 28.4%로서 30%에 가까운 것을 보면 청년들이 주거 빈곤에 상당히 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청년에게 필요한 주거 정책의 답변은 주거 전세금 보증금 대출 지원이 30.3%, 청년 임대주택 확대가 26.1%, 청년 주거지역 치안 강화가 14.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환경 실태에 본 의원은 천안형 청년 임대주택 및 쉐어하우스 확대, 범죄 예방 시설 우수 원룸 인증제를 통한 주거지역 치안 강화 등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박상돈 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혹시 화면에 보이는 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금강 포란체. 네, 시장님께서는 청년 정책 중에 금강 포란제 아파트 등을 활용해서 청년 임대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공약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여전히 청년 임대주택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청년 주거와 관련하여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 반갑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성정동의 골칫덩어리가 된 금강 포란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약속한 금강 포란제 아파트 등을 활용하여 청년 임대 아파트 사업을 추진 관련 공약을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금강 포란제 아파트의 세대 수 및 평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24평에서 48평 규모로 이렇게 그 평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10년 전에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부분이 이제 법원에 그 소송 중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공사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24평에서 34평까지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24평에서 48평. 네. 근데 실제로는 33평형과 34평형, 48평형으로 돼 있고요. 네,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전국에서 시행 중인 청년 임대 아파트는 청년층이 1에서 2인 가구 인점을 고려해서 소형 평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천안시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청년 임대주택인 부성지구 행복주택의 경우에도 면적이 6평형에서 13평형까지 제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소형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도 높은 보증금과 임차료 및 관리 비용으로 인해 청년들의 현실적인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임대아파트로 계획 중인 금강 포란제는 면적이 33평형, 34평형, 48평형으로 상당히 큰 면적에 속하며 이는 높은 보증금과 임차료, 관리비의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 박상돈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평형 그대로를 임대주택화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아파트를 LH공사로 하여금 인수한 후 개조해서 지금 평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제가 24평형이라고 그랬는데 최하가 33평형이네요. 네. 그리고 이 가장 큰 평수가 48평형인데 저는 이 평형을 반 정도로 각각 나눈다고 하면 대체로 임대주택 규모로 손색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LH공사가 거기에 동의를 한다면 과거에 이런 일을 LH공사가 많이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본 의원도 지금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 임대주택에 대해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지만 본 의원도 시정 질문을 앞두고서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보니까는 현실적으로 개조하기가 힘들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성정동에 위치한 금강제 포란제 아파트는 2007년 착공 신고가 되었지만 2010년에 사업 주체의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이후 어떠한 대책 없이 방치가 되어 성정동의 흉물로 자리가 잡은 지 오래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 공사 현장에서 변사체가 발견된 것만 5건으로 주민들의 공포를 유발하고 있고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둔갑되었다는 지적이 나오며 많은 민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이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성정동의 주민들은 불평과 공포와 원한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금강제, 포란제 아파트만 해결하면 선출직 5성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성정동의 주민 대다수의 염원을 우리는 직시하며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도 공감하시죠? 네, 그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 현재 그 지역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혐오 시설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만일 그 LH공사가 인수를 한다면 그런 이미지를 탈색할 수 있는 충분한 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안으로 소셜믹스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 혹시 소셜믹스란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정확한 개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소셜믹스는 아파트 단지 내 일반 분양 아파트와 공공 임대 아파트를 함께 조성하는 것으로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다른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살게 함으로써 주거 격차로 인해 사회 계층 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부자들이 사는 곳은 치안과 교육 환경이 우수한 반면 서민들이 살아가는 곳은 슬럼화가 진행되고 치안과 위생, 교육 환경도 나빠질 수 있기에 새로운 대안으로 나온 것이 소셜믹스입니다. 이미 소셜믹스 방식을 도입한 서울시 보문동 아파트의 경우 임대동과 분양동을 구분하는 담이 세워지고 아파트 단지의 이용 시설 또한 경계를 짓는 등 소셜믹스에 대한 실패론까지 거론되곤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진행해온 소셜믹스 방식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계층 간 인위적인 섞기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극단적인 인종차별과 같은 결과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와 분양을 구분하는 무늬만 섞는 방식을 버리고 아파트 안에 서로 스며들며 각 계층마다 역량에 맞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실질적인 소셜믹스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일부는 소셜믹스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결국에는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주거 형태라고 생각하며 여러 전문가들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아파트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소셜믹스와 같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방안도 고려함으로써 성정동을 포함한 천안 시민들에게 살기 좋은 주거, 더불어 사는 주거 정책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아울러 청년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받아보니 구성지구 행복주택을 포함해서 4개 임대주택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소형 임대아파트의 경우 청년들의 현실적인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만큼 천안형 청년 임대주택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서 청년의 의견이 반영된 청년이 만드는 반값 임대주택 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이처럼 천안시도 천안시 맞춤형 주거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나나 맛 우유에 바나나가 없는 것처럼 청년 임대주택에는 청년이 없는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고려하여 더욱 실질적인 천안형 청년 임대주택의 마련에도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청년행복센터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청년행복센터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보국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재생어울림센터 내에 청년행복센터를 입주시키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예로는 지금 이제 성정동 와촌동 지역, 그러니까 서부역 인근에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으로 어울림센터를 지으면서 청년 행복주택을 상층부에 배치하고 하층부에는 직장이 될 만한 그 시설과 시설이나 이런 커뮤니티 센터를 설치해서 말하자면 직주 근접되는 그런 형태의 청년 행복센터를 입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청년행복센터가 원도심 내에 들어갈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는데 원도심 내에 청년행복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센터가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려면 청년들이 모여있는 장소,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안시는 11개의 대학이 모여있는 상황이며 아주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원도심 내에 공간만 지어주면 청년들이 갈 것이라는 생각은 큰 오류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우리가 이미 겪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실패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천안시의 도시재생사업 전체를 부정하는 말씀이 되는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아니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원도심을 살리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하는 바이지만 지금 현재 원도심 내에 청년들이 많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그런 시설 또는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평가를 해야 하는 거지, 그거를 위해서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한참 추진하고 있는 거를 원천 부정하는 말씀이라고. 2014년도에 도시재생 선도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2014년도에 선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끝난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상동 시장께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 의원의 대안으로는 대학교가 많이 위치한 안서동 일대 센터 단지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서동 5개의 대학의 재학생뿐만 아니라 천호지를 이용하는 많은 청년들도 모여 있지만 문화 시설 및 공간 부족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박상돈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에 살리자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청년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접근성이 좋은 곳에 청년행복센터를 위치를 시킴으로써 청년들 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계부처 장관도 현지를 방문했었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청년 행복주택에 대해서 행복주택에 대해서 박상돈 시장께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오신 것 같아서 설명드리자면, 본 의원이 작년과 재작년에 청년행복센터 관련해서 시정 질문을 여러 번 했었고 거기에 활용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박상돈 시장님께서 이번에 취임되신 다음에 갑자기 거기로 들어간다고 저한테 문서가 왔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서는 청년행복센터의 그 설립 관련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키워드는 여성입니다. 최근 본 의원이 천안시의 올바른 성인지 정책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성인지 통계 활용 및 통계지 발간, 공무원의 세분화된 소규모 교육 진행, 성평등 정책 담당관 임명 등이었고, 박상돈 시장께서 간부급 회의를 통해 본 의원의 제안 내용을 전달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5분 발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빠른 조치와 피드백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시장 공약사항에 여성이 행복한 도시 조성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불평등이 야기되는 것은 세계적인 트렌드인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면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인적 관점에서 본다면 여성이 불평등을 느끼지 않고,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 친화 도시는 여성이 불평등을 느끼지 않는 것이지만 성적으로 보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런 관점에서 불평등이 없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바에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러면 거기 그 공약사항에 여성 친화 도시도 여성 친화 도시 인증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사실은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여성 친화 도시를 건의했지만 여성가족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천안시 나름대로의 어떤 특색이 다소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평가를 받은 것이 가장 약점이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보가영 의원이 지난번 5분 발언 때 지적했던 그 3가지 사항 등을 중심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그 맥락에 있어서는 제가 공약한 내용이나 5분 발언에서 복 의원이 얘기하신 거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좀 더 진전된 그런 정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의원도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보니까 상당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지금 박상돈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부서에서도 여성 친화 도시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도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행정부의 관심과 실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진정한 여성 친화 도시를 가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성인지 통계를 통하여 데이터에 근거한 성인지 정책이 수립되길 바라며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통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천안시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 키워드는 동물입니다. 사람들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국가가 선진국인지 윤리적으로 성숙한 국가인지 판단할 수 있다. 마하트마 간디의 명언입니다. 박상돈 시장께서 반려동물 공원 조성 추진이라는 공약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반려동물 공원은 지금 그 도솔공원 한 모퉁이에 약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은 해놨습니다만 이용도는 그렇게 높은 편이 못 됩니다. 또 하나는 그쪽이 동남구에 소재되고 있기 때문에 서북구 쪽 그 시민들은 서북구 쪽에도 그 반려동물 공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꾸준히 제기를 해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그런 정도는 내년도 그 기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일단은 반려동물 공원을 만들 때 더 근본적인 것은 이미 실무적으로 검토를 지시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한 1, 2만 평 정도 되는 그런 반려동물 공원을 취암산 그 이 근방의 일부 그 공유지에 국공유지에 그 공원을 조성하고 거기에 유기동물 그 보호 시설까지 같이 그 병설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된 전국적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반려동물 공원을 설치할 그런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반려동물 공원 관련해서 신부동에 위치한 도솔공원의 그 반려인들의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거기에 대한 근거가 어떤 거죠? 직접 가봤고요. 직접 제가 그 신부동 성당 뒤쪽에 설치가 돼 있고 그리고 일일 그 한 30-40명의 그 시민들이 이용은 하지만 그렇게 이용률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언제 어느 날에 몇 참고로- 시대에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참고로 제가 이 신부동 성당을 나가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주말 시간에 늘 가셨겠네요. 뭐 평소에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작년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산시에는 반려견 놀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산 시민들조차도 천안시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 사실 요구도가 높은 상황이고 그간 동물정책 개선을 위해서 여러 차례 신부동에 위치한 반려견 놀이터도 본 의원도 자주 갑니다.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 오후에 직장인이 퇴근한 저녁 시간에도 반려견 놀이터를 찾으시는 시민들도 많고요. 그분들의 요청 사항으로는 조명시설 추가 설치, 햇빛 가리개, CCTV, 쓰레기통 추가 설치 등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천안의 지리적 규모가 큰 만큼 반려견 놀이터를 추가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인터뷰 제작 영상 및 정책 제안 등을 작년 시정질문 때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그 목천 쪽에 반려견 테마파크를 또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목천이 아니고요. 네. 취암산. 취암산. 네, 쪽입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박상돈 시장께서 반려동물 정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많으셔서 다행인데 사실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동물복지에 대한 정책은 결국 천안시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시민들의 복지이자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반려인들이 원하는 만큼 시장님께서도 공약한 반려견 공원 추가 설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실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시장님께서 이미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 관련해서 앞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유기견 보호소가 혐오시설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 간의 갈등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성남면에 위치한 포크빌 축산물 공판장의 현장 방문을 다녀왔었습니다. 초기에 도축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분들의 혐오 감정이 있었지만 시설 및 규모가 현대식으로 잘 갖춰져 있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이처럼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혐오 시설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친근한 휴게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의 일부를 또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른 지자체에서는 동물보호센터가 혐오시설이 아닌 함께 상생하는 시설로 인식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또한 앞으로 동물보호센터 건립까지 시설 환경 및 주민 인식 개선에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고요. 특히 반려동물 공원과 함께 유기동물 공원도 유기동물 보호시설도 병설을 함으로써 즐겁게 반려동물과 함께 어울리면서도 저렇게 주인을 잃고 이렇게 방황하게 되는 그런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도 촉구하는 그런 양면적인 효과를 이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 반려인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 박상도 시장께서 말씀하신 거 들으시면 굉장히 그 박상도 시장님의 인기가 더 많이 올라갈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공약입니다. 천안시 시장공약관리 지침에 따르면 공약사업 실천 계획 수립 변경, 공약 평가 등 공약 이행 전 과정에 걸쳐 시민과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제10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 추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민선 6기에는 시민평가단을 위촉하여 설명회를 가졌고 민선 7기에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를 통하여 위탁을 줘서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민선 8기 8대 공약 참여단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사실은 지금 기본적으로 시민 공감 공약 참여단을 만든다고 하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한국 매니페스토 본부와 교감을 해서 그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지정하는 그런 그 감시단을 두는 것이 원칙이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경우는 보궐선거로 당선된 입장이어서 충분한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런 뒷받침이 되지 못하는 점을 저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 다만 어차피 그 공약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그 천안시 내의 주요한 그런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서 그 시민 공감 공약 참여단을 구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약이 지켜지느냐 지켜지지 않느냐를 떠나서 시민 참여단 구성이나 그러니까 시민 참여단 및 공약 참여단을 운영하는 거는 공약 변경 승인 과정에 있어서 5개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게 지금 박상돈 시장님께서는 공약 참여단 운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 지자체가 공약 사업의 변경, 평가 등에 대해서 2가지 방식을 채택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시민 참여단 및 평가단을 자체 선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위탁을 주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식인 시민참여단 자체 선발은 대부분 시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 시장의 주변 사람들로 구성하기 때문에 공약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고 형식으로만 끝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동원형 방식은 공약 이행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있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도 낮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약간의 뭐랄까 그 같은 좀 저평가의
평가를 높게 받지 못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러나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당선증 받자마자 그냥 그대로 그 시정을 봐야 하는 그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입장임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여유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하는 데에는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 의원이 다른 방법에 대해서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공약 변경 승인 과정 중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에서도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의회 승인 방식입니다.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평가도 진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1년에 한 번씩 공약 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추첨형 방식입니다. 무작위로 선출한 주민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약 변경 승인을 받는 방식입니다. 민선 7기 때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위탁을 준 결과 시민 참여단이 지역별로 추첨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시민의회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공약 변경 과정에서 사실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참여자들이 의견을 주신다고 해도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의견을 받는 데에서만 그친다는 것은 사실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배심원단을 보면 어떤 사건에 대하여 배심원단의 의견들을 판사가 꼭 강제적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회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약 변경 승인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와 의견 제시 그리고 수렴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은 천안시를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도 시장께서도 시민 참여단의 대상 및 선발 방법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박상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공약을 계약으로 본다면 계약의 갑은 지역 주민, 즉 유권자이며 계약의 을은 당사자인 공약을 낸 사람입니다. 공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점검을 통하여 앞으로도 천안시의 발전과 천안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천안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공약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을 통해 더 좋은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주어진 역할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